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화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은 꾹 참고 불행하지만 현재의 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를 즐기고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어떤 모습이 더 내게 어울릴까요? 미국의 경영자이자 작가인 오리스 스웨트마든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행복을 뒤로 미루는 일이다. 행복은 방금 꺾은 꽃처럼 신선할 때 이용해야 한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생리통에 관한 내용을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말 사실 생리통은 모든 여성분들이 겪어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생리통은 그 생리를 시작하기 전 또는 생리 진행 중 혹은 생리가 끝난 이후 네. 이렇게 생리 전후에 걸쳐서 하복부나 허리 등에 발생하는 그 통증을 통틀어 생리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통경 또는 경행복통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여성의 경우 50% 이상에서 이 생리통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이제 현저하게 어떤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고생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여성들이 생리통을 겪다 보니까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본인도 가족도 그냥 진통제 뭐 몇 알 먹고 지나가면 또 되는 것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생리통이 어떤 특별한 질환이 있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대부분 이제 월경이 오기 1, 2일 전에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생리를 시작한 첫날 또는 그 다음 날 이 정도가 되면 점차로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심한 경우에는 생리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생리 내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럼 2주거든요. 네. 그리고 2주 있다 보면 또 해. 그러니까 한 달의 절반을 네. 이렇게 생리통으로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배란통이 있어요. 또 원래 생리일로부터 14일 그 무렵 배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리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생리통으로 2주일, 또 그 나머지는 배란통으로.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몸이 편안하지 않은 네. 그런 환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리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데 증상도 사람마다 다양해요. 뭐 네. 발생 시기도 뭐 다를 수 있지만 누구는 뭐 배가 아프고 누구는 허리가 아프고 예, 이렇게 다 맞아요.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그 배꼽 주위 또는 아랫배
여기에서 이렇게 경련성으로 일어나는 그런 통증이 있고요. 그 외에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요통으로 왔는데도 자궁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생리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생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자궁이 좋지 않으면 요통이 함께 올 수 있어요. 어쨌든 생리통은 아랫배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요. 그 외에도 뭐 구역질이 난다든지 그러면서 구토를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몸에 전신 부종이 나타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리고 막 유방이 팽팽해지면서 이게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기운이 없다든지 네. 이런 전반적인 그 전신에 걸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상들 중에서도 이제 이 증상을 유발하는 그 원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생리통은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 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성이라는 것은 원발성인데요. 원발성이라는 것은 생리를 시작하고 나서 1년 내지 2년 이내에 나타나는 생리통을 원발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무배란성 월경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배란성 월경이 확립되는 그 시점이 대략 생리 시작하고 나서 1년, 2년 이 무렵이 되는데 그때부터 생리통이 나타나는 경우 그것을 원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진단을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질환은 없는데도 그냥 생리통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안 좋았든지 뭐가 안 좋았든지 그러니까 진단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그 생리통의 전형적인 증상, 아랫배와 이제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편두통, 뭐 어지럼증, 유방통증 아니면 좀 신경질 쪽으로 막 이렇게 예민해져서 맞아요. 네, 생리 때만 되면 건드리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신경감인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얼굴 주변으로 네. 입술 주변으로 막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뭐가 나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생리만 끝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붓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주로 이제 원발성 생리통에서 일어납니다. 네. 근데 속발성 생리통이라는 것은 그 초경 시에는 생리통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발성이라는 것은 한 뭐 3, 4년 지나서 아니면 10년 지나서 이렇게 20년 지나서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생리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이런 속발성인 경우가 좀 장기간 동안 보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통증이 시작돼서 생리를 끝나고 나서까지도 통증이 연장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내 몸에 어떤 질환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는 통증은 그냥 하복부의 불쾌감 정도가 아니라 이게 경련성으로 굉장히 심한 통증이 와요. 네. 속발성인 경우가 그래 통증이 훨씬 심한데 또 관찰해 볼 게 허리나 그러니까 허리가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허리나 다리 쪽으로 이렇게 뻗치듯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리 때가 되면 이게 허벅지를 툭 계속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네. 막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랫배에서 다리로 뻗치듯이. 근데 그게 디스크라든 이런 건 주로 바깥쪽인데 그게 아니라 안쪽으로 네. 쭉 뻗치듯이 아픈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근육들 중에서 어느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증상을 잘 살펴야 그거에 대한 치료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허리나 다리 쪽으로 이렇게 뻗치듯이 아픈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생리양이 하열에 가까울 정도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대로 막 감당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해를 거듭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점점 심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아예 뭐 학교를 못 간다든지 네. 출근을 못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통증이 심하고요. 그러면서 전신 부종, 오심, 구토, 뭐 무력감, 피로감, 설사, 어지럼증, 불안, 초조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발성에 비해서 증상이 조금 더 심하다는 건데 제가 이제 최근에 놀란 게 학교에서도 네. 그
생리결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결석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그것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그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바람직한 걸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 치료를 하면 생리통이 아예 없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 내가 생리통이 올 때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생리통이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 그 호르몬의 영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 내막에서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자궁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촉진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수축이 너무 과잉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그 생리통이 유발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류코토리엔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 류코트리엔이라는 그 화학 물질이 몸 네.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것이 그 통각세포의 예민도를 높여요. 그리고 그 외에도 화학섬유나 여러 가지 공해 물질들에 들어있는 그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 그러니까 유사 호르몬의 작용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생리통 심하면 뭐 가공식품 먹지 마라, 뭐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는데 그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편의점에 들려서 사실 이렇게 내부로 씌워서 아니면 이렇게 호일에다 싸진 것을 네.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많이 이제 먹잖아요. 아. 근데 거기에서 네. 나오는 그 물질들이 그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생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막 자궁 내막을 두터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두터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탈락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생리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탈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월경곤란증. 그러니까 생리를 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통증 양상은 나타나는데 네. 실제로 생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월경곤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되게 주의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데도 호르몬에 사실 네. 불균형이 살짝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식품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호르몬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몸이 차가운 경우예요. 불통 즉 통이다. 무슨 소리냐면 통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 통증이 나타나게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차갑다는 것은 기혈순환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이고 어딘가 가서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궁 쪽으로 혈액이 잘 들어가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궁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의 배출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몸이 차가운 경우라면 이제 뭐 족욕이라든지 또는 그 반신욕 또는 이제 복부에다 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원인은 어혈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혈이라는 것이 네. 그 혈액 전체에 걸쳐서 이제 어혈이 있을 때에는 뭐 편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생리를 할 때 이렇게 검붉은 덩어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툭툭 이렇게 네.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혈이 심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궁 내막이 잘 이제 그 탈락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고여 있다가 그것이 그 다음 달에 나올 때 그게 어혈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혈이라는 것은 혈관 전체에 걸쳐서 발생한 어혈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자궁 안에만 모여져 있는 그런 어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리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라는 건 이제 기가 울체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몸이 차가워서 순환이 안 되는 것만큼이나 그거는 어떤 온도 때문이라면 이것은 그 이제 기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울체되고 그럼 간 기운을 펼쳐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생리와 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경락적으로 봐도 그 간 경맥이 네. 이 서해부를 지나서 이렇게 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기운이 잘 소통이 안 되면 간 기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생리통인데요. 허약하고 생리통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통증을 어떤 식으로 호소하냐면 빛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출산 후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자궁이 밑으로 빠지기도 해요. 네. 그걸 자궁 탈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허약하다 보면 불순물이 있어도 그걸 잘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자궁이 후골된다고 해서 모양 자체가 뒤쪽으로 이렇게 굽어져서 그런 경우에 또 약간 자궁이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쏠린 듯 있어야 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생리통이 심한데 이런 경우에는 뭐 선천적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운동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칭 요법을 제대로 잘하면 그것이 다시 제 위치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생리통이 유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원인을 주는 질환이 있으면 또 생리통이 심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이제 더 심한데 이제 전반적으로 생리통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질환 중에서는 뭐 자궁암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그리고 뭐 자궁관 그 경관 협착증 뭐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호르몬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그리고 또 피임을 위해서 그 안에다가 피임 장치를 네. 넣었을 때 또 생리통이 없던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이제 있을 때 생리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체중이 갑작스럽게 증가했거나 또는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했거나 이럴 경우에 생리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생리를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 여러 번 반복했을 경우에는 완전 무월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는 당뇨 그리고 지속된 과로,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때문에 네. 생리통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리통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흔한 것은 뭐냐면 골반이 틀어져서 골반이 틀어지거나 그 천골이 네. 똑바로 있지 않고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지면 천골도 틀어지거든. 천골이 틀어지거나 뒤로 들린 경우 그러니까 오리궁댕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엉덩이가 살짝 들리거나 이런 경우에 그 이제 자궁이라는 것이 골반 내 장기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골반이 틀어지면 자궁을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도 다 한쪽으로는 무리가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생리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복부가 냉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지거나 하복부가 냉한 경우에 하복부와 골반 내에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면서 생리통이 오는 경우가 저는 가장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생리통은 뭐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원래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경우엔 꼭 치료를 해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치료를 하면 사실은 네. 생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경우에는 꼭 치료해야 된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하혈에 가까울 정도로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네. 경우 또는 없던 생리통이 이제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 또는 그 생리통과 함께 뭐 방광염이라든지 질염이라든지 그 주변부의 어떤 염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렇게 합병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염증이 지속된다든지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한방에서는 생리통을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생리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골반 교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자궁을 둘러싼 주변 근육들을 침으로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 이것을 이제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네. 한의학적으로 원인을 나누자면 그러니까 생리통을 유발하는 아까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한의학적으로 분류해서 그걸 치료로 들어간다면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체 혈어형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이제 기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어혈이 생겼을 때 네. 그러니까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혈도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유방이 막 팽팽하게 팽창되면서 아프다든지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쏠리듯이 아픈 이제 그런 통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월경색이 대부분 이럴 때 검붉고 이제 덩어리가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럴 때에 이제 그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약재들을 쓰게 되고요. 네. 그런 한약을 통해서 이제 기의 순환을 도와주고 이런 치료도 하지만 이럴 때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그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궁 해독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단이라는 것은 질정제 비슷하게 한약으로 단을 지어서 그거를 이제 직접 질 부위로 집어 넣는 건데요. 네. 이것을 집어 넣다 보면 그 자궁벽이 원래 수만 개의 잔 주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생리대의 미세먼지라든지 생리열이 역류해서 뭐 어떤 원인에서든 거기에 노폐물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자궁막이 탈락이 안 되고 막 몸이 차가지고 통증도 오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자궁 해독단을 아래에다 넣어주면 얘가 이제 안에서 대류 현상 비슷하게 막 흔들어서 그 노폐물들을 긁어내는 그런 현상을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코나 가래처럼 막 이렇게 노폐물이 막 빠져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그 자궁 내막만 편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 쪽으로 혈액이 잘 모여오게 해서 그 주변부의 인접 장기들, 그러니까 방광이라든지 질염이라든지 또는 요실금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개선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혈어형으로 인해서 어혈이 뭉쳐 있거나 이럴 때 이런 치료 방법을 쓰고요. 이 자궁 해독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 꼭 내가 뭐 통증이 있다거나 뭐 어혈이 뭐 정말 이렇게 덩어리가 잘 나온다고 그러지 않아도 네, 가끔 해주면 좋아요. 해독 느낌으로. 예, 그래서 예전에는 네. 그 궁궐에 있던 궁녀들이 이렇게 이제 해독단을 네. 한 번씩 해서 몸 안의 상태를 최적화하는 이게 궁녀들이 할 정도로 오래된 건가요? 예, 이게? 예. 한의학이라는 것이 원래 전통이 오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오던 것들을 다시 이제 조금씩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지금 현대에 맞게 조금 더 변방을 이제 써서 이렇게 치료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방법입니다. 네. 근데 원래 덩어리는 살짝 이렇게 좀 나오긴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지만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해독단이라는 것은 생리를 하지 않을 때 넣으면 그러니까 생리혈하고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인데도 몸에서 노폐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건강한 생리혈은 사실상은 덩어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정도지. 그런데 덩어리가 막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네. 뭐가 팍 빠져나가는 것이 나온다. 그것은 그 한 달 동안 적체되어 있었던 것 내지는 몸에 어혈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습 응체형.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몸이 너무 차고 그리고 습담이 고여서 잘 배출이 안 되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아랫배가 늘 차고 손발 막 너무 차가지고 이제 가을철만 되면 이미 벌써 막 손발 시리고 양말 안 신으면 집안에서도 생활을 못하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생리 전부터 몸살 네. 증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차가운 것을 막 피하게 되죠.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어요. 이때는 배꼽침을 맞는 거예요. 배꼽에 침을요? 예, 배꼽 주변에다가 침을 8개로 놔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자궁과 관련된 그 복부에 있는 근육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네. 외복사근, 뭐 내복사근, 복행근 이 근육들을 풀어주는 침법인데요. 이 8개의 침을 꽂았다가 빼고 나면 손을 이렇게 대보면 거기서 찬바람이 막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 손을 대도 정말요? 느껴질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아랫배나 윗배의 찬 기운을 빼주면 그러면 훨씬 몸이 편안해진 그런 침법이 있거든요. 진짜로 찬 기운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밖으로 나오는 네. 거예요, 이 침법은. 그래서 손을 대보면 알아요. 무슨 기둥처럼 진짜 여기서 신기하네요. 찬바람이 쑥 나와요. 그래서 생리통이 있다. 그리고 근데 내 몸이 차다. 생리통은 없어도 윗배가 차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부 근육이 운동을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침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왕뜸이라든지 돌뜸을 이용해서 배꼽이라든지 아랫배에 이렇게 뜸요법을 해주는 경우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한약을 쓴다면 당연히 따뜻한 약들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총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총백.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파의 하얀 뿌리와 그 대파 뿌리까지. 이게 약재로서도 이렇게 한습 응체형일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이 차신 분들은 평소에 음식에다도 이 대파 뿌리를 충분히 활용하면 그러면 평소에 몸이 찬 것을 좀 예방해 주거나 좋아지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혈 허약형. 이제 아까 너무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막 밑이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 통증이 올 수 있고 이제 뭐 전신이 무력해져서 생리때가 되면 알아 눕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무력감 외에도 뭐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소화가 안 되고 식사 후에는 막 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주면 몸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충이끼탕이라든지 아니면 그 팔물탕과 같은 어떤 보약을 써줘서 몸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기력을 높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간의 기운과 간과 이제 자궁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그 늑골이 길게, 그러니까 옆구리가 길면서 몸통이 얇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체질적으로 생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간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궁 운동도 잘 안 돼요. 간과 자궁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평소에 이쪽 늑골 부위를 계속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간에 피로가 쌓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주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신장이 그 늑골 뒤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옆구리에다 손을 얹는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위에 쪽으로 얹었을 때 엄지손이 닿는 부위 네. 그 부위가 이제 신장이 있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생리통이 심해요. 네. 그래서 그 부위, 그 늑골 부위 여기를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침으로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리통의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생리통은 워낙 갖고 있는 거라 네. 이 정도는 그냥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파야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가 좀 애매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애매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내가 생활에 불편할 정도다 싶으면 무조건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23살인데 네. 뭐 생리 때만 되면 그냥 벽을 벅벅 긁고 막 바닥을 그냥 온통 헤매고 네. 아예 바깥 출입을 못할 정도로 아파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온 친구가 생리통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가슴이랑 등 쪽으로 빨갛고 큰 여드름이 그냥 다 깔려 있고 네. 얼굴은 칙칙하고 그다음에 몸무게는 23살인데 90kg. 그리고 그 20대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고 네. 그다음에 맹립종이라고 하죠. 눈다래끼. 아기 때만 사실 가끔 나잖아요. 근데 네. 그 눈다래끼가 1년 내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이 맨날 이렇게 힘드니까 짜증내고 그냥 늘 우울증 비슷하게 그런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이 친구 생리통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냥 어디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몸이 전반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제가 들어봐도 뭔가 네. 몸속에 독소가 많을 그죠. 것 같고 뭔가 네. 순환이 안 될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할 수 있는 치료법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전신 해독 치료에다가 그다음에 복부 침에다가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건 모든 치료를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증상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이라는 것이 어디 한 군데가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혈액이 너무 오염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토피도 생기고 생리통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원인이 있을 때는 그것을 풀어주는 거고 국소적인 원인이 있을 때는 이제 그것만 풀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생리통이 약간 있을 때 오면 네. 치료가 사실은 쉽죠. 아.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그럴 때 바로바로 치료를 받으면 하나도 안 아프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정말 아팠던 분들은 그냥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은은하게 아픈 그런 환자분에 대한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예,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생리통 때문에 오신 건 예, 아니죠? 여드름 네. 때문에 왔는데 보니까 골반이 들려 있고 척추도 척추도 틀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생리통은 없냐 네. 물어봤더니 역시나죠. 아. 생리통이 없을 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골반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천골을 들린 거를 이제 낮추어주고 골반 틀어진 걸 바로 잡아주면서 그리고 서해 부위를 이제 침으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생리통과 여드름이 같이 없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네. 이 자궁에 있는 그 노폐물들, 염증이 생겼을 때도 염증 물질들이 잘 밖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대부분 이 서해부 쪽으로 림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막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네. 침을 맞지 않고서도 평소에 그냥 손으로 그 서해 부위를 뜯어주는 거예요. 좀 세게 꼬집는다 싶을 정도로 뜯는다라는 느낌으로 세게 이렇게 잡아다니듯이 거기를 주물러주면 꼬집듯이 주무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그 림프 순환이 잘 되면서 염증 물질들이 잘 배출이 되고 그것만 가지고서도 그 울체되어서 오는 생리통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효과가 서해부라는 있습니다. 건 이 속옷 라인 부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몸통과 다리가 연결되는 부위, 그 부위를 서해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경락적으로는 거기가 간경이 주관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거기를 이제 주물러주면 생리통도 없어지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면서 그 간에도 그 무리를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틀어진 걸 잡는다는 건 추나로 잡는 건가요? 추나요법이라든지 이제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굳어진 걸 풀어주고 네. 약해진 걸 강화시켜주고 이런 치료법들이 합쳐지면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평소에 이제 본인이 운동을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이제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생리통은 정말 뭐 앓고 계신 분들도 치료가 필요하고 또 예방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활 수칙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골반이 틀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거울을 보고 내 골반이 틀어져 있다면 그걸 치료를 받고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골반을 늘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라든지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찬 곳에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겨울철에 뭐 막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든지 너무 춥게 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것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꽉 끼는 옷을 입는 것 이것도 근데 별로 또 이게 좋지 않아요. 패션상 또 포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 오면 얼른 벗어야죠.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네. 평소에 생선이라든지 채소, 그 성질이 따뜻한 음식들, 마늘, 생강 이런 것들, 계피, 이런 찹쌀 이런 것들을 이제 풍부하게 이렇게 많이 섭취하는 것 이것도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 외에도 커피나 그 탄산음료 네. 이런 것들이 생리통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탄산수 같은 것도 안 좋나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탄산수하고 또 그 몸에 좋은 탄산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탄산 음료라고 했을 때는 그 탄산뿐만이 아니라 그 설탕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탄산 음료라든지 네, 네.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만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비만이라든지 지나치게 그 무리하는 다이어트가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듯이 평소에 어떤 그 체중 관리라든지 그 식생활을 균형 있게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네. 그 정말 선물처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잊을 뻔했어요. 생리통이 지금 당장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럴 때 손목에서 네. 한 1.5cm, 2cm 위에 부분을 위에 꾹 부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목에서 팔 쪽으로 네. 한 1.5, 2cm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네. 그 심장 부위로 눌러주는 거야. 엄지손이 심장 부위를 향할 수 있게 윗방향으로 가게 거기를 꾹 눌러주는 거예요. 아픈데요? 예.
그 중에서 특별히 아픈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면 거짓말처럼 생리통이 5분 이내에 가라앉아요. 예,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양쪽 다 해주면 좋은 예, 거죠? 괜찮아요. 이게 약간 아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의원에 오면 그 부위에다 침을 놔주기도 하는데요. 급할 때는 거기를 지압으로 이렇게 해서 그 생리통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생리통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굴입니다. 굴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굴이 제철에 먹으면 정말 달잖아요. 그렇죠. 요즘이 또 이제 제철인데 맞아요. 굴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굴은 예로부터 그 천연 강장제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네. 좋은 음식인데요. 나폴레옹이나 카사노바 그 지치지 않는 체력이 네. 굴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굴은 정력과 힘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굴은 여성보다 주로 남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힘을 높여주고 정력이 좋아지게 하는 것은 굴에 그 양질의 단백질과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매사에 짜증이 나고 네. 지치고 성욕도 감소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남성 갱년기에 접어든 네. 50대 이상의 남성분들, 이런 분들이 굴을 드시면 훌륭한 보양식으로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굴은 근데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여성들은 매달 생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철분이 부족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 굴에는 철분이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그 빈혈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외에도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다 보면 그 칼슘이 부족해지면서, 그러니까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골다공증으로 접어들기 쉬운데 네. 여기에는 굴에는 또 칼슘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빈혈 예방 또는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서 이 굴이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뭐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술 드시고 다음 날에는 이제 해장으로 국을 많이 드시는데 네. 콩나물도 굉장히 국밥으로 많이 드시지만 굴국밥도 많이 드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굴국밥 또는 이제 황태해장국 또는 콩나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숙취 해소에 도움을 많이 주죠. 근데 굴에는 그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굴국을 끓이면 뽀얗게 우러나는 거 있죠. 네. 그게 타우린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 성분이 이제 그 과음으로 시달린 간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술 마시고 나서 막 머리가 아프다든지 막 구토감 있다든지 배 아프다든지 할 때 이제 이럴 때 굴로 이제 국을 끓여서 드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굴이 성질이 좀 차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센 굴로 많이 드시지 말고 네.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좋은데 그 외에도 굴을 이렇게 그냥 직접 굴로 드시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사과랑 양파, 대파 이런 것, 마늘 이런 것들과 굴을
같이 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냉장고에다 숙성을 시켰다가 그것을 굴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굴소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양념으로 늘 사용을 하면 굴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도 있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는데 네. 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성질이 차니까 예, 그런 부분들만 좀 예. 피하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굴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칼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집에 나이는 86세라. 네. 그리고 키는 1m 57, 네,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나요? 61kg. 아, 네. 지금 제 옆에 60kg 되게나 뭐 그렇게 60kg 잡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같으면 그 전이선 관계 말이죠. 예. 전에 그 전이선 암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셨군요. 한 15년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암이 아니라 왜 그러냐 같더라면 수술은 암이라고 했는데 예. 내가 차에 사고로 예. 차에서 뒤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들어봐 가지고 예. 공중에 붕 떠가지고 예. 땅에 탁 패이쳤는데 네. 땅바닥 그냥 앉아시 막 엉디하고 뭐 낭시들 막 새카만 먹같이 막 멍장이 들었는 게라. 예. 그래 됐던 것이 그 뒤에는 말이죠. 막 이 지금 다리하고 공디하고 말이지 이 발바닥 피가 잘 안 통하고 예. 그런데 전입선 암을 수술을 했는데 예. 이 양반들이 수술을 하고 수치만 날면 이제 약이라고는 한 번도 주지를 안 했거든. 예. 한 번도 그뒤 약이라고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 게라.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게 불편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소변이 자주 그냥 막 나오고 네. 자주 매렵고 이제 소변이 자신도 모르게 저녁 잘때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그지? 아이고, 많이 불편하시죠? 예, 불편하지. 그니 기적으로 하면 차고에다 그런기고 이래서 그런 게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네. 그 전립선 암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은 이제 뭐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증상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 그래서 네. 이럴 경우에 일단은 그리고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예, 보통의 경우 다 60세 이상이 넘으면 누구나 전립선에 불편감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이선이 안 걸릴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거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굴을 끓여서 늘 드셨으면 좋겠고요. 굴이란 말이죠. 굴. 예, 굴. 바다에서 나는 굴을 많이 드셨으면 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굴, 토마토를 예. 끓는 물에 데쳐서 그것을 주스처럼 갈아서 늘 드시면
그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굴하고 토마토. 예. 그래서 토마토하고. 그거를 늘 생활 속에서 드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실 때마다 기력이 부족하면 이 증상이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네.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약을 한 번씩 드신다든지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고 음식을 잘 드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쇼팔메라는 그걸 보이공하는데 그거 어때요? 그것도 이제 그 전립선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드셔도 괜찮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굴하고 예, 그리고 토마토하고 빨간 양을 어떻게 토마토. 하는가? 예, 이것을 양은 그냥 넉넉히 드시면 돼요. 드시고 싶은 만큼 그냥 늘. 예. 내가 지금 토마토하고 이제 사과 뭐로 신거 말이죠. 그 뭐로 네. 사과 식초. 그거 식초. 네. 사과 식초하고 같이 해서 매일 하루 2개씩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잘하고 그러니까 계셔요. 괜찮습니까? 예. 사과 식초도 괜찮고 네? 예, 사과 예. 식초도. 괜찮습니다. 사과 식초도 네. 그럼 굴하고 토마토하고 먹는 것도 괜찮고 예, 예. 그걸 넉넉하게 드세요. 넉넉하면 많이 먹으라고.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3557 쓰시는 분입니다. 비염 때문에 밤에 잘 때 코가 막혀서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레몬 이 세 가지 오일을 섞어서 잘 때 목 주변에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뜨리니까 코 막힘이 없이 잘 자더라고요. 그 덕에 코가 안 막히니까 목도 안 붓고 괜찮은데 이렇게 집에서 오일 치료를 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불편하지 않으면 이제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그렇게 오일을 사용하는데도 이제 심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코 안에 직접적으로 바를 수 있는 그런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전 참 다행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염이 좀 증상이 완화된 거지 이게 비염이 완치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오일을 집에서 그렇게 사용할 정도면 아마 식생활이라든지 다른 노력들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염증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내 면역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비염 건강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